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제대로 만드는 비밀을 알게 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사라지고 병원비만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어르신도 요즘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 듣고 열심히 달걀 하루에 5개씩 드시고 계신가요? 두부만 골라 드시나요? 닭가슴살만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백질만 열심히 먹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68%가 오히려 근육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단백질 섭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자식들이 사다 준 영양제를 하루 3번씩 드시며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줄어들고 신장 수치까지 나빠져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는 명의의 조언을 따라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신 후 지금은 70대 평균보다 훨씬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근육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다시는 받아보실 수 없어요. 근육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이 1kg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하고 한 번 넘어지면 평균 치료비가 1,3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해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섭취군보다 무려 4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다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암모니아와 요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악화되고 신장 결석 발생 위험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에 포함된 인공감미료와 방부제는 장내 미생물을 파괴시켜 면역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타이밍을 무시한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아무 때나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새 신장과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복에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단백질을 과다 섭취한 그룹은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평균 40분 늘어났고 밤에 깨는 횟수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대사 부산물이 체온 조절과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농축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균형을 잃은 섭취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다 보니 탄수화물과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적절한 탄수화물과 지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근육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고,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겨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육에 좋다고 해서 밥을 아예 안 드시거나 고기만 골라 드시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운동 없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운동이 없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모두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운동 자극 없이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동 없이 단백질만 과다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좌식 생활을 하면서 고단백 식단을 유지한 70세 이상 그룹의 내장 지방은 6개월 만에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영양제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아미노산 제품이나 자식들이 사다 준 영양제만 믿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합성 제품들은 자연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부작용 위험도 높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이 부족해서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확인해 보세요.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자연식품보다 이런 제품들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단백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70세 이상 환자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 중에는 탈수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이를 모르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입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혹시 절반 이상이라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7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의학계 최고 권위자들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과 방법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근육량이 12% 증가했고 악력은 평균 8kg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신장 기능은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 60%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근육 관리가 전체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개인 맞춤형 단백질 적정량 계산입니다. 70세 이후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입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계란 10개나 닭가슴살 300지에 해당하는 양이 아닙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2mgdl 이상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면 단백질 과다 섭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종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면 즉시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비유N혈중 요소 질소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3-4회로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25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모두 노폐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황금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운동 후 30분 이내와 자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완전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나 잠들기 직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피하세요. 수면 중에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완벽한 조합 섭취법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인슐린이 분비되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됩니다. 비율은 단백질 1에 탄수화물 3에서 4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는 바나나 1개와 우유 1잔, 고구마와 계란, 현미밥과 생선 같은 조합이 완벽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30% 이상 향상됩니다.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단백질과 함께 사과 한 조각이나 고구마 한 입이라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자연 단백질 우선 원칙입니다. 보충제보다는 자연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자연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인자들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과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최고의 자연 단백질 소스는 계란입니다. 아미노산 조성이 완벽하고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계란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하루 한 개로 제한하고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생선을 선택할 때는 수은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치나 상어 같은 대형 어류보다는 정어리, 멸치, 고등어 같은 소형 어류가 안전합니다. 식물성으로는 두부, 템페, 퀴노아가 우수합니다. 특히 템페는 발효 과정을 거쳐 소화가 잘 되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류를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드세요. 덜 익은 콩은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식사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근력 운동과의 완벽한 시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운동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안전한 운동이 우선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중강도 저항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주 2에서 3회, 한 번에 30에서 4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15에서 20회 반복할 수 있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전체 근육량의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운동 없이 단백질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30초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올바르게 실천하시면 보통 6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2주에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로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4주 후에는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6주 후에는 근육량 증가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시면 근육량이 2에서 3kg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악력이 20% 이상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달라지실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라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근육 관리는 단순히 몸에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골밀도가 향상되며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또한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치매 위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10년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 10년 일찍 떠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계란 2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오늘부터 영양제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세요. 셋째, 주 2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가 더 많이 퍼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